악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린이라고요? 동물 한번 가시죠. 아, 동물 특집. 네, 과학. 좋습니다. 우리 과학 채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기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압권에서 왜 기린이냐. 얼마 전에 상당히 떠들썩했던 중국의 샤오미 전기차 수치 기억나시죠? 예. 가장 프리미엄 모델이 맥스 모델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가 보니까 CATL의 기린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제일 좋은 배터리로 기린 배터리를 넣었다는 거고. 뭔가 목이 길 것 같군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화웨이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놨잖아요. 여기에는 7나노급 기린 9000 반도체가 탑재가 됐습니다. 오. 7나노급 반도체는 고성능 첨단 반도체인데 여기다가도 기린 이름을 붙였어요. 서로 다른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기린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이 길어 슬픈 짐승아 기린. 그 걔는 기린? 사슴이구나.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뭐냐? 바로 이 기린입니다. 어떻게 생겼죠? 모양이 우리가 아는 목이 긴 기린이 아니네요. 오히려 약간 용 같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뿔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개의 동물이 합쳐진 모양인데 사실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동양권에서는 역사적으로 기린이 머리에 뿔이 달리고 오색빛과 털이 나고 있는 신화적 동물로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용, 봉황, 거북과 함께 기린은 신령한 4마리의 동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린이죠. 그런데 이 기린이 요즘에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보시죠. 기린 맥주. 기린 맥주의 기린이 그 기린이더라고요. 이 지방. 네, 지금 보시면은 문양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기린과 비슷하게 생겼죠. 예. 바로 그 기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관복 있잖아요. 관복에 다는 흉배였었는데 이제 왕은 용이나 봉황 이런 동물을 할 수 있었지만 네. 대군은 기린을 달 수 있었대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기린 흉배를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는 그 기린을 이 기린이라 부르게 됐을까? 가장 많이 알려진 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400년대 초에 명나라 영락제가 있었어요.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고 지금의 자금성을 짓기 시작했던 인물로 유명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인물이 운하와 바다의 진심이었고 그래서 당시 환관이었던 정화를 시켜서 7번의 해양 탐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남중국해 그다음에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다녀오는 요걸 7번에 걸쳐서 해양 탐사를 했던 겁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대항해 시대 아닙니까? 대항해 시대보다 이릅니다. 그래요? 실제로 일러서 이 정화의 원종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의 석유 수송로 중동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이르게 되는 석유 수송로와 일치하고요.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와 그 경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원정은 콜럼버스가 태어난 게 1450년대였는데 그것보다 거의 한 4, 50년 정도 일렀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보다도 이른 거다. 그래서 후대에서 평가하기로는 어쩌면 정화의 원정으로 찾은 항로를 유럽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이용한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한번 다녀보면 거의 비슷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처음에는 지도라는 게 없었는데 이런 길을 개척한 것과 길이 개척되고 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완전한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국제무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물론 안 좋은 측면도 있었죠. 식민지 경쟁이 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은 수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는데 정화의 원정은 안타깝게도 뚜렷하게 돈이 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근데 정화의 원정이 딱 출발할 때 보면은 317척의 함대와 2만 7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발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병사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될 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니까 영락제가 당시에 큰 반대에 닥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락제가 그때 어떤 입지였었냐면 황제는 황제인데 명나라 3대 황제라 그랬잖아요. 예. 2대 황제였던 건문제를 끌어내리고 황제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세력을 없애고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숙청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권력을 보필해 줄 수 있는 환관들을 자신의 인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아까 정화도 환관이었다 그랬죠? 맞아요. 정화도 그래서 환관이었어요. 그런데 환관인 정화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원정을 보냈는데 보란 듯한 성과가 없으면 권력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정화도 이런 명분을 한번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화가 7번의 원정 가운데 4번째 원정에서 지금의 케냐 지역의 일부인 말린디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말린디 사절단으로부터 바로 이 동물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그 기린이네요. 바로 그 기린입니다. 정화는 이 동물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스러운 기린이라면서 영락제에 발쳐요. 배를 타고 갔더니 네. 전설의 동물이 있더라. 네. 그 기린을 바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생김새가 다릅니다. 목도 길고 뿔 조금 있죠. 뿔 조금 있는데 아까 그 기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걸 기린이라고 했을까? 그 기린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린을 영어로는 우리가 지라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지라프라는 영어는 아랍어인 자라파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해요. 그런데 말린디의 사절단이 당시 기린을 선물로 줄 때 케냐의 말린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소말리아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말리아에서 바로 이 동물을 부르던 이름이 게리 혹은 제리라고 불렀어요. G-E-R-I. 근데 이걸 복수형으로 하면 게린 혹은 제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게린이라고 소개받은 정화는 영험한 동물인 기린으로 알아듣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 금광 캘 때 네.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금 훔쳐가지 말라고 노터치 그랬는데 노다지 그렇게 이해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게린 혹은 제린이라고 했을 텐데 그것을 기린이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기린은 동양에서 원래 태평성대 일대에 나타나는 길조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기린을 데리고 영락제에게 가져가면 황제폐하 당신께서 집권하시니 태평성대의 징조엔 기린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명분이 참 좋잖아요. 그리고서 쟤네들이 기린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면 황제인 영락제는 과연 이걸 믿었을까요?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요. 예. 이게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역사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 중국 역사학자인 셀리 처치 교수가 진짜 기린이라고 분명히 속지 않았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다만 이런 평가는 좀 있습니다. 기린이 2번에 걸쳐서 갔거든요. 첫 번째 기린이 가고 두 번째 기린이 갔는데 두 번째 기린이 갔을 때에도 굳이 그것을 기린이 아니라고 부인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인 자신의 권력적 입지를 위해서라는 평가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그래서 기린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정작 중국에서는 그 동물을 기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장경록이라고 해서 목 긴 사슴이라고 부릅니다. 기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유일해요. 우리는 기린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도 기린이라고 부르나 봐요? 일본도 기린이라 부릅니다. 진짜 검색해 보니까 기린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어로 기린 한번 발음 들어볼게요. 기린. 기린. 그렇죠. 일본어로 기린 한번 들어볼게요. 기린. 기린이네. 일본어도 기린이네. 우와. 기린이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린이라고 부르게 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대신 중국에서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영험한 동물 기린과 현재 우리가 보는 그 장경록을 좀 분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CATL에 얘기했던 기린, 네. 그리고 화웨이에서 얘기했던 기린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이 긴 기린이 아니라 진짜 전설 속의 그 기린이네요.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이나 아니면 고성능 제품에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대신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 기린의 어원도 그 기린이 맞긴 맞는데 예. 그 기린과 이 기린은 같은 기린은 아니었던 것이다.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 긴 기린 그림이고 우리는 기린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기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그 중국에 있는 브랜드들 볼 때 기린이라는 이름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네. 왜 굳이 뭐 하고 많은 동물 중에 기린이라고 붙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어로 따지면 뭐 피닉스라든지 뭐 그 이런 정도. 느낌이네요. 봉황 뭐 이런 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중국 제품들에서 왜 기린이라는 이름을 쓰는가? 그리고 중국에서 기린을 기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